예, 7위와 6위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확대하는 당원을 의결하면서 개딸의 권한을 키운 것 아니냐는 당내 비판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랜만에 공개된 자리에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은 참담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민주당이 대의원제 축소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당화의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럼 총선에 앞서서 좀 어떤 행보를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우선은 민주당이 그리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먼저 지혜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오랜만이고 그리고 작심한 듯이 여러 메시지를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참담하다. 민주당 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 상태다. 리더십의 민주주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이현정 의원님. 네. 말은 말이고 뭔가 이제 행동으로 나설 거다. 뭐 이런 걸 좀 암시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난 6월 달에 귀국한 이후에 사실상의 이제 뭐 칩거라고 할까요? 뭐 일단 물밑 행보를 해온 것 같습니다. 크게 당 이재명 대표와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죠. 그 이후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본인의 그 이 포럼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별명이 엄중낙연이거든요. 굉장히 진지하고 엄중하다. 이게 항상 진지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말치고는 굉장히 센 이야기를 한 거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지혜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제 당내 인사들한테 뭔가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로 비춰지거든요. 최근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4명의 의원이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윤영찬 의원이 이제 참여하고 있죠. 윤영찬 의원은 아시겠지만 이 이낙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당이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자, 당이 이제는 무너질 상황이다. 자,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인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거는 앞으로 이제 공천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친명 중심의 어떤 당이 변해나가는 과정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막말 논란들, 뭐 이런 것들을 사정을 종합을 해서 어떤 시점에 가서는 또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깃발을 이제 반쯤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쯤 들었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의 캐릭터를 봤을 때 이 정도 수이면 엄청나게 마음을 먹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다. 이러한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작심 비판에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이 저는 대표님을 겨냥해서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는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여기는 뒤에서 준비된 모신 거니까. 맞습니다. 다른 자리니까 그 말은 안 하겠다는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대신 얘기했는데 서른 의원 한국 정치에서 이름값을 할 상황이 올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진봉 교수님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제 이른바 비명계 혁신계가 새를 좀 모으려고 하면 여기에 또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오고 분당 얘기 뭐 벌써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저는 이제 분당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칙과 상식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공천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 공천을 신청할 걸로 저는 보고요. 다만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예컨대 뭐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력화를 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 그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긴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만약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본인이 대권까지 꿈을 꾸고 있다면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류라고 하는 곳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시다가 만약에 대권 과정이 돼서 본인이 들어와서 경쟁하고 예. 함께 경쟁해서 뭔가 본인이 유의미한 결과를 이뤄낸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분이 뭐 공천 과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근데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만 모아서 새로운 세력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예. 볼 때 긴 안목으로 봐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긴 안목 말씀을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질식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숨이 막히는데 긴 안목으로 볼 수는 없지 않냐. 오늘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